영유아의 눈 검사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아는 24개월 미만, 유아는 24개월부터 만 6세를 만 6세를 의미합니다. 굴절률의 경우 출생 시 평균 플러스 2.0 디옵터이며 출생 후 6개월까지 원시가 증가하다가 성장하면서 원시는 점차 감소하게 됩니다. 일부에서는 6에서 7세까지도 원시가 증가하기도 하며 이후 근시로의 이행은 부모로부터의 유전, 근거리 작업 등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출생 직후에는 LGN과 비주얼 콜텍스를 포함한 뇌의 시각 중추와 망막이 아직 불완전한 상태이므로 미숙한 상태의 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엄마의 얼굴을 바라볼 때도 출생 직후에는 엄마의 머리 윤곽 정도만 알아보다가 점차 엄마의 눈처럼 세밀한 부분을 식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생후 5에서 6개월까지 완전한 주시를 하지 못한다면 정밀 검사가 필요하게 됩니다. 어린이 시력은 출생 후 첫 2에서 3개월 동안 가장 빠르게 발달하며 2, 3세가 되면 대략 20분의 30 정도의 시력에 도달하고 그 이후 7, 8세까지 발달하여 성인 시력에 도달합니다. 이러한 발달은 망막을 통한 적절하고 선명한 시자극이 LGN과 비주얼 콜텍스를 자극함으로써 일어나기 때문에 이 시기 동안 적절한 시자극을 받지 못하면 뇌의 시각 중추에 손상을 입어 약시가 발생하게 됩니다. 신생아의 안구 운동은 출생 직후에는 단순한 신속 운동뿐이지만 4에서 6주경이 되면 포베아를 이용한 중심 주시로 스무스 펄스잇이 가능하게 되고 생후 3개월 경에는 비교적 작은 물체도 따라볼 수 있게 됩니다. 출생 시 비주얼 콜텍스에는 70%의 양한시 신경세포와 나머지의 단한시 신경세포가 존재하고 출생 이후 적절한 두 눈의 시야극이 있어야 생후 4개월경 입체시가 형성되게 됩니다. 출생 직후 첫 몇 주간은 눈이치가 다양하며 67%는 외편이를 보입니다. 그러나 태생적으로 가지는 융합 눈모음이 강하기 때문에 외편이의 97% 정도가 생후 6개월경에는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나라 영유아 검진에는 눈 검진이 포함되어 있는데 생후 4에서 6개월 1차로 시작하여 만 6세 7차까지 진행됩니다. AAPOS에서는 5살까지 총 4번, 5살부터는 매 1, 2년마다 검진할 것을 권고하고 있고 검진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AAO에서 제시한 Pediatric Visual Screening은 다음과 같고 잘 정리되어 있어 그대로 가지고 와 보았습니다. 5살까지 총 5번, 이후 매 1, 2년마다 검진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검진 항목 자체에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먼저 프리벌벌 에이지에서의 비전 스크리닝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프리벌벌 하나를 진료할 때는 문진도 굉장히 중요하므로 어떤 것들을 물어봐야 할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임신 중 태내 감염, 약물 사용 여부, 출산 시 문제점, 가족력, 과거력, 그리고 부모가 관찰한 이상 행동은 없는지, 안구의 이상 소견 또는 헤드 포스처에 이상은 없는지 등을 물어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프리벌벌 에이지에서 그로스하게 시력을 측정할 수 있는 루틴한 방법인 센트럴 스테디 메인테인 그리고 픽스 앤 팔로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CSM의 C는 센트럴로 펜라이트를 비추고 각막 반사 위치를 확인했을 때 각막 중심부에 맺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S는 스테디로 펜라이트를 움직일 때 센트럴을 유지하면서 불빛을 따라오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M은 메인테인으로 단안 평가 후 눈 가리개를 제거했을 때에도 여전히 가리지 않았던 눈으로 주시하면 메인테인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에서는 메인테인에 대한 해석이 조금 다르기는 하나 참고용으로 가지고 와 보았습니다. 픽스앤 팔로우는 보통 생후 6주 무렵에 관찰되며 적절한 장난감을 이용하여 흥미를 끄는 것이 중요하고 소리가 나는 장난감은 정확한 평가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한눈 주시, 두 눈 주시 모두를 검사해야 하는데 사진처럼 엄지손가락을 가리개처럼
사용하시면 훨씬 협조가 잘 되고 실제로 이만훈 교수님께서도 상기 방법으로 확인하십니다. 먼저 정면에서 시선을 잘 고정하고 보는지 주시 행동 픽스를 관찰하고 정면의 사물을 상하좌우로 움직이며 시선이 잘 따라오는지 따라보기 팔로우를 관찰하시면 됩니다. 이 과정에서 눈떨림도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프리벌벌에서 퀀터터티브하게 시력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인 Preferential Looking Test, OKN, VEP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Preferential Looking Test는 Creating Acuity를 검사하는 방법으로 다양한 공간 주파수를 가진 줄무늬 카드를 보여주고 검사자가 카드 뒤로 숨어서 어린이의 주시 행동을 관찰하는 방법입니다. 줄무늬 카드를 사진과 같이 빈 카드와 함께 제시해서 아이가 줄무늬 카드를 보시는지 확인하시면 되고 점차 섬세한 줄무늬를 보여주어서 75%의 확률로 두 그림 사이의 차이를 맞출 수 있는 최고 줄무늬 공간 주파수로 시력을 표기합니다. 이렇게 세밀하게 구분된 줄무늬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Creating Acuity, 줄무늬 시력이라고 하는데 텔러 에큐이티 카드는 이 Creating Acuity를 검사하기 때문에 아니소메트릭 앰블리오피아, 디프리베이션 앰블리오피아는 평가하기 용이하나 스트라비스믹 앰블리오피아나 마큘러 디지즈로 인한 시력 저하는 과소평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줄무늬 사이의 간격을 사이클이라고 하는데 카드의 종류는 사이클 퍼 센티미터에 따라 나뉘게 됩니다. 위에 표를 보시면 55cm, 84cm에서 어떤 간격의 카드를 보면 어떤 스넬렌 시력과 호환되는지 나와 있고 아래 표를 보시면 0.43 사이클 퍼 센티미터의 카드를 어떤 거리에서 보느냐에 따라 스넬렌 시력을 제시한 표입니다. 검사하는 동영상 간단하게 보시겠습니다. 옵토키네틱 니스타그머스는 주시 행동이 되지 않는 경우 활용해 볼 수 있겠고 사진처럼 대비가 강한 줄무늬가 그려진 돌아가는 원통이나 띠를 사용하여 느린 추종 운동과 빠른 추종 운동이 합쳐진 시운동 떨림 OKN이 일어나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 OKN이 관찰되면 적어도 1에서 1.5m의 핑거 카운트 이상의 시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아에서는 영안의 사시가 있을 때에는 귀 쪽으로의 OKN이 떨어지는 불일치를 보이게 됩니다. 성인을 검사하는 영상이나 시 운동 떨림이 무엇인지 보여드리기 위해 짧은 동영상 가지고 와보았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향으로 돌리면서 검사하시면 됩니다. VP로도 시력 측정이 가능한데 패턴 자극의 크기를 줄여가며 어린이 시기능 평가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약시가 있는 눈의 경우에는 앰플리튜드는 감소되고 레이턴시는 지연되는 패턴을 확인할 수 있으나 아직까지는 낮은 민감도로 패턴 리버설 VP로 약시 진단 기준을 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아이가 협조가 되고 주시가 가능할 때만 사용하기 때문에 임상적으로 제한이 있어서 소아 시력 측정에 도움이 될 수는 있으나 아직까지는 보조적인 역할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0에서 36개월 정도에는 그림 시력표를 이용한 시력 측정이 가능하고 말을 잘 하지 못하거나 서툰 아이들의 경우에는 이 그림처럼 그림이 그려진 카드를 쥐어주고 제시된 시력표와 짝짓기 할 수도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의 경우에는 정답을 맞추는 것보다 집중을 잃는 것으로 종결점을 판단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적색 안저 검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적색 안저 검사는 선천백내장, 각막 이상 등의 눈 매체의 혼탁과 망막 모색 보정, 망막 박리 등의 망막 질환을 발견할 수 있는 영유아에서의 중요한 검사입니다. 레드 리플렉스 테스트에서 놓치지 말아야 하는 두 가지는 비대칭과 백색 반사입니다. 특히 백색 반사 같은 경우에는 생명을 위험할 수 있는 레티노블라스토마를 의심할 수 있는 소견이기에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요 오른쪽 아래 사진처럼 사시에서도 비대칭이 관찰될 수 있는데 주시 안에서는 어둡게 사시 안에서는 밝게 보이게 됩니다. 또한 인종에 따라서 레드 리플렉스의 색깔이 다르게 보일 수 있으므로 색깔보다는 양안이 대칭적인지에 중심을 주어 관찰해야 됩니다. 방법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면 진료실을 어둡게 한 후에 다이렉트 옵탈모스컵을 사용해서 관찰하시면 됩니다. 검사 시 Get the sight hole close to your eye and at arm's length, observe the fundal reflex in both eyes at the same time. Compare the brightness and colour between the two eyes.
Look for any dark patches in the reflex or complete absence of the reflex. Also trying to note the position of the corneal reflections. The appearance will vary depending on your distance from the baby and the angle of examination. In a normal examination, there should be no overall difference in the brightness and color between the two eyes, but it can dim. 네, 다음으로 프리벌벌에서의 사시 검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영안의 사시가 있는 경우 2세 이전에 빠른 수술이 필요하므로 중요하게 평가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보통 영화에서도 이렇게 재밌는 걸 보여주면서 Alternative Cover Test, Cover Uncover 테스트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One of the things I want to do is call it cover test. I'm going to cover test. Yes, correct. So I want to try and get her attention. And one of the things that works best at getting her attention is our new little, oh yeah, I get your attention. And then generally I'm going to be watching her eye. Back and forth. Good job. 네, 그러나 협조가 안 되거나 한눈 시력이 나빠서 픽세이션이 어려운 환아에서는 각막 반사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허시버그 검사는 33cm 정도의 거리에서 펜라이트를 비추어 각막의 반사 위치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각막 중심에서 1mm의 거리는 대략 7도의 안구 편의를 의미하며 이는 각막 반사점 위치가 동공연일 경우에는 15도, 동공연과 각막 가장자리의 중간일 경우 30도, 각막 가장자리의 경우 45도 정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1도는 1.72 프리즘 디옵터 정도이나 편의각이 커질수록 1도에 해당하는 프리즘 각도가 커지게 됩니다. 이를 활용해서 허시버그 검사로도 대략적인 각도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크림스키 검사는 허시버그 검사에서 정량적으로 프리즘 각도를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AAO 홈페이지에 따르면 크림스키 테스트의 정의는 다음과 같이 편의된 눈 앞에 프리즘을 대어 각막 중심의 반사가 보일 때까지 프리즘량을 조절하는 것으로 나와 있으나 저희 한글 사시학 교과서에서는 반대로 나와 있어 언급드립니다. 외안부 전안부 검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외안부 검사 시에는 눈꺼풀이 처지지 않았는지, 눈썹이 찔리지 않는지, 오큘로페이셜 아노말리 등은 없는지 확인하시면 되고 전안부 검사 시에는 펜라이트나 다이렉트 옵탈모스콥, 필요시 포터블 슬릿 램프를 이용하여 관찰하시면 됩니다. 퓨필 이그잼도 시행하셔야 되는데 동공의 크기, 대칭성, 모양, 다이렉트 앤 컨센슈얼 라이트 리플렉스, RAPD 등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외안부, 전안부 검사를 하며 이 시기에 반드시 감별해야 하는 질환 4가지만 추려보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컨제니탈 NLDO의 경우 첫 번째 사진처럼 눈물 흘림, 디스차지, 라크리말색을 눌렀을 때 펑tum으로 퍼스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컨제니탈 카다락의 경우에는 성인처럼 렌즈 오페시티가 관찰되며 다른 오큘러 앱노멀리티가 함께 동반될 수 있습니다. 컨제니탈 글라우코마의 경우 세 번째 사진처럼 눈물 흘림, 눈부심, 눈꺼풀 연축, 안구가 커지는 법달모스, 그다음에 각막 콘딱 등이 관찰되면 의심해야 합니다. 이때 토노펜이나 리바운드 안압계 등을 사용하면 안압 측정이 가능합니다. 레티노블라스토마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백색 동공 또는 레드 리플렉스의 소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콘제니탈 NLDO는 5에서 20%의 유병률을 보이는 영유아기의 흔한 질환이므로 이에 대한 교육 방법을 잠깐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콘제니탈 NLDO는 대부분 1살 이내에 저절로 호전된다는 점을 부모에게 알려주어 안심시킬 수 있습니다. 티얼덕 마사지가 도움이 되는데 손가락을 이용하여 커먼 카날리큐스에서 시작해서 안쪽, 아래쪽으로 힘을 주어 마사지하는 방법입니다. Like always tearing up, they may have a blocked tear duct. This is a massage that can help open up those ducts so the tears can flow normal. Can also help prevent surgery. You want to do this in from strokes up to down, about 3 to 4. 이 방법과 더불어 토피컬 안티바이오틱스를 사용하며 경과 관찰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프리스쿨 에이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프리스쿨 에이지에서는 시력 검사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됩니다. 시력 검사 시에는 한쪽 눈을 완전히 밀착시켜서 가리는 게 좋고 한 줄 시표를 일부가 아닌 모두를 읽게 하여 50%보다 많이 맞추는 가장 낮은 줄의 시력을 기록하셔야 됩니다. 아직 글자나 숫자를 잘 알지 못하는 3살에서 4살에서는 이런 텀블링 E, 란돌트 C 차트와 같은 시력표를 이용하여 측정할 수 있습니다. 손가락으로 글자의 방향을 지시하게 하시면 되고 단독 시표보다는 줄 시력표를 사용하시는 게 더욱 정확합니다. 이후 어린이가 글자나 숫자를 알게 되면 가장 정확한 스넬렌 시력표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유아에서 시력 검사 시 정밀 검사 기준입니다.
최신사 시약 개정 5판에서는 3에서 4세에서는 단독 시표를 측정한 한눈 또는 두눈 시력이 0.4 이하일 경우, 5에서 6세에서는 한눈 또는 두눈 시력이 0.5 이하일 경우, 두 눈 간 시력 차이가 단독 시표에서 한 줄 이상이거나 줄 시력표에서 두 줄 이상 차이가 날 경우 정밀 검사를 시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AAPOS에서는 36에서 47개월에서 0.4 미만, 48에서 59개월에서 0.5 미만, 5세 이상에서 20분의 32 미만을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여기서 프리스쿨 에이지에서 가장 중요한 질환인 앰블리오피아를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약시의 진단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약시임을 확인할 수 있는 단일 검사는 없기 때문에 배제 진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상적으로 약시를 진단하려면 최대의 교정 시력 감소와 약시가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약시의 발생 기전은 다음과 같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굴절 부등 약시가 7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약시의 유병률은 대략 1에서 3% 정도이며 시기능이 발달할 수 있는 민간기가 만 7에서 8세까지인 점을 고려하면 약시는 치료 시기가 가장 중요한 질환입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시력판으로 시력을 확인하는 방식이 기본이지만 이는 어느 정도 협조가 되는 아이들에게서만 가능하고 아이들의 주관적인 답변에 의존해야 하는 한계가 있어서 만 3세에서 4세 때 약시 위험에 처한 아이들을 조기에 발견해내는데 한계가 지적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 비전 스크리너는 그다지 많은 협조를 요구하지 않고 시력표로 시력을 평가할 수 없는 어린아이나 뇌성마비와 같은 기저질환으로 협조가 어려운 환자에서도 쉽게 객관적인 검사가 가능하고 약시 위험 인자를 가진 아이들을 조기 발견해낼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굴절력, 지금 괜찮아. 비전 스크리너는 굴절력, 안구 정렬, 동공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AAPOS에서 연령별 약시 의뢰 기준이 내장되어 있어서 기준을 넘을 경우 메시지가 뜨게 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소아 검진에서 루틴으로 시행하는 검사는 아니나 굉장히 중요한 검사인 조절마비 굴절 검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약시 진단을 위해서는 최대 교정 시력 측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CR 검사 후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때 일반적으로 트로피카마이드는 조절마비 효과가 충분하지 않아서 사이클로판톨레이트, 호마트로핀, 아트로핀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게 좋고 흔히 외래에서는 작용 시간이 빠른 사이클로펜톨레이트를 사용합니다. 어린이 눈 검진 시 앞서 설명드린 방법으로 굴절력 정보를 얻게 되면 다음과 같은 경우 안경 처방을 하게 됩니다. 이는 AAO에서 발표한 2022년 가이드라인입니다. 이 시기에 시행할 수 있는 교육으로는 근거리 작업 시 20분마다 20피트 떨어진 곳을 20초 동안 쳐다보며 휴식을 취하라는 20-20-20 법칙을 설명하면 도움이 될 것이고 부모에게는 언제든 시력 저하가 의심되거나 두위 이상이 관찰되면 바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교육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영유아에서 비전 스크리닝을 시행 후 앱노멀한 결과가 나왔을 때는 어떤 검사를 시행해 볼 수 있을지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아의 경우 사시, 약시, 기질적 이상이 의심되는 경우 반드시 망막 검사가 필요하며 인다이렉트를 이용한 안저 검사가 가장 흔히 사용됩니다. 인다이렉트를 사용할 때는 망막 전체를 관찰할 수 있으나 산동이 되어 있어야 되고 20D 렌즈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나 ROP 등을 볼 때는 28에서 30D 렌즈를 사용합니다. 와이드 펀더스 포토를 찍을 수 있는 장비로는 저희 병원에는 없지만 영유아와 미숙아에서는 이 사진 속의 레드캠이 가장 많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어린이에서도 시각 정기 생리 검사를 시행해 볼 수 있는데 ISCV 가이드라인에 따른 인디케이션으로는 Unexplained Visual Loss, Congenital Nystagmus, 그 다음에 유전성 질환의 조기 진단, 톨치와 같은 테네 감염이 있을 때 꾀병과 같은 기능 시각 장애 확인, 엠블리오피아 치료에도 반응이 없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시각 정기 생리 검사는 조금 더 자세히 분류할 수 있는데 보통 시행하게 된다면 풀필드 ERG, 플래시 VP, 패턴 VP 등을 시행하게 됩니다. ISCV 표준 지침에 준하여 검사하고
심한 시력 저하를 보이지만 안전은 정상으로 보이는 어린이에서 한 가지 검사로만 진단이 가능한 것은 아니어서 협조가 가능한 짧은 시간 안에 두 가지 검사를 시행해서 잠재된 망막 이상을 시신경 질환과 감별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Instrument Based Pediatric Vision Screening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잠깐 설명드린 스팟 비전 스크리너이고 저희 병원에서도 상기 모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결과지는 다음과 같이 굴절력, 안구 정렬, 동공에 대한 정보를 제시합니다. 스크리닝 캐퍼시티는 스페리칼의 경우 마이너스 7.5디옵터부터 플러스 7.5디옵터까지, 난시는 마이너스 3.0디옵터부터 플러스 3.0디옵터까지입니다. 한국인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보시면 조절마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스팟 비전은 약시 위험 인자를 발견해내는 데 있어 민감도 90.5%, 양성 예측도 88.4%로 매우 높았습니다. 다양한 연구 결과를 정리한 오른쪽 표에서도 민감도와 특이도가 모두 만족할 만한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래의 표를 보시면 원시의 경우 조절마비 전 스팟 비전을 이용했을 때 조절마비 후 AR로 측정했을 때와 비교했을 때 유의한 차이가 측정되었는데 이것은 조절마비 전 스팟 비전에서는 원시가 언더에스티메이션 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AAPOS에서는 기기 기반의 비전 스크리닝에 대해 2003년 처음 가이드라인을 발표했고 현재 두 번의 업데이트를 거치게 되었습니다. 기존 2013년 가이드라인의 경우 약시가 아닌 시메트릭 아스티그마티즘으로 과잉 의뢰가 되는 경우가 많았기에 이번 2021년 가이드라인에서는 시메트릭 아스티그마티즘에 대한 기준을 높였고 골절부 등은 다른 골절 이상에 비해 유병률은 낮은 편이나 하이 시비어리티 리스크 팩터에 해당하기에 골절 부등에 대한 기준은 낮추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빨간 박스를 보시면 골절 부능의 경우 2013년 연령에 따라서 1.5에서 2.5 디옵터였던 기준을 2021년 연령과 관계없이 1.25 디옵터로 낮추었고 아래쪽 빨간 박스를 보시면 난시의 경우에는 2013년 2.0 디옵터였던 기준을 2021년 3.0 디옵터로 높였습니다. 4세 이상에서는 학업 능력에 영향을 줄 수 있기에 1.75 디옵터로 그 기준이 조금 더 낮습니다. 다음은 말씀드린 가이드라인을 간단하게 정리한 표입니다. 2021년 AAPOS 가이드라인을 이용한 스팟 비전 스크리너의 효과를 분석한 논문입니다. 스팟 비전과 피지션을 비교했고 먼저 왼쪽에 블란다 알트만 플롯을 보시면 메리디오널 리프렉티브 파워의 경우 스팟 비전이 피지션에 비해 조금 언더에스티메이션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대부분 고도 원시의 경우였다고 하며 따라서 앞선 연구와 마찬가지로 스팟 비전이 고도 원시를 언더에스티메이션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른쪽 ROC 커브를 보시면 AUC 값이 0.87부터 0.97로 높은 정확도를 보였고 특히 마이오피아와 아니소메트리아에서 더욱 높은 예측도를 보였습니다. 케이스입니다. 36주 2.2kg로 태어나 프리머처리티로 의뢰된 13개월 하나였고 픽세이션을 팔로우 EOM, 브루크너, 덕선 버전, 리프렉션, 안테리어 세그먼트 검사에서 특이 소견 없어 쇄돌대 정기 검진 설명드린 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검사는 현재 이만훈 교수님께서 영유아 환자가 왔을 때 루틴으로 시행하고 계신 검사입니다.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첫째가 원시가 심하여 시력 검진 원하셔서 내원한 30개월 화나입니다. AR이 협조가 안 되어 스팟 비전을 시행했고 원시가 심하여 AAPOS 가이드라인에서의 약시 위험 인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오른쪽 제일 위에 보시면 Complete Eye Exam Recommended 메시지가 뜬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질적 원인을 감별하기 위해서 와이드 펀더스 포토까지 시행하였으며 특이 소견 없어 PEG 후 한 달 팔로우업 하였습니다. 한 달 후 다시 시행한 스팟 비전 상에서도 큰 차이가 없고 다른 검사상 특이 소견 보이지 않아 현안경 유지하고 6개월 후 팔로우업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스팟 비전은 약시 위험 인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할 수 있도록 돕기에 영유아에서 중요한 검사 중 하나임을 알 수 있습니다. 테이크홈 메시지입니다. 협조가 안 되거나 영화에서는 CSM, Fix and Follow를 루틴으로 시행하며 이때 이상 소견이 있거나 시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Preferential Looking Test, OKN, VEP를 시행해 볼 수 있고 30개월 정도부터는 그림시표, 만 3세 정도부터는 텀블링 2, 난돌트 시 차트,
글씨와 숫자를 알게 되면 스넬렌 차트를 이용하여 시력 검사를 시행합니다. 그 외에도 레드 리플렉스 테스트, 사시 검사, 외안부 전환부 검사, 굴절력 검사를 시행해야 합니다. 페디아트릭 비전 스크리닝 시 가장 중요한 질환은 한 가지만 뽑자면 약시라고 생각하고, 이때 스팟 비전 스크리너는 치료 기간이 한정되어 있는 약시에서 조기 진단이 가능하기에 적극적인 활용을 권장드리나, 고도원시에서는 과소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윈살렌에 나오는 스피드는 더 하나도 제품이 없는 거죠? 비슷한 이게 비전 스크리너가 네, 상품명이면서 고유명사면서 그런 거예요? 사실 다른 장비들도 많이 저희도 데모 장비로 휴비트도 들어와 있고 찾아보니까 다른 장비도 있기는 한데 대부분 연구들을 봤을 때는 거의 이 스팟비전 스크리너 보여드린 거를 사용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다른 다른 장비도 있는데 이게 가장 널리 많이 쓰고 있는. 크기랑 정렬도 알 수 있다. 이게 자동으로 해석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저 사진으로 보는 건가요? 아, 이게 그 적색 반사를 분석해서 거기서 저기 아래 보시면 게이지 데비에이션 저기 맞아. 여기 게이지 데비에이션도 나오고 그 동공 같은 경우에는 아니소 코리아 정도를 평가를 해서 그게 문제가 있으면 빨간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첫 번째 케이스 네, 나오게 할 수 있어요? 네, 이거 카메라. 다 같이 볼 수 있게 할 수 있어요, 여기? 네, 지금 나오고 카메라요. 저번에 그 공공이 저기든 내 사진 보냈어. 이게 뭐죠? 아, 수가 있나 그냥 보다? 그냥 저렇게 돼 있고 밑에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네, 밑에 해석을 해주는 걸 보시면 됩니다. 네. 혹시 카메라를 강민호 교수님 질문이 네, 그 다른 스팟비전 스크리너도 있는지 여쭤보셨습니다. 우리도 스팟비전 교수님이 스크리너가 고유명사인가 해서요. 그 스팟비전 스크리너라고 하면은 다 알아듣고 회사가 여러 개 있는 거예요? 아니면 웰치 알렌에 나오는 것만 제품명 스팟비전은 웰치 알렌 제품명이고 교수님 비전 스크리너라고 그냥 얘기하더라고요. 그냥 통용하게서 비전 스크리너라고 하고요. 웰치 알렌 게 있고 독일 게 있고 한 세네 개 회사가 있고요. 근데 주로 아까 발표한 게 AAPOS나 다 미국 쪽 학회라서 그런지 스팟비전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했고 우리나라는 휴비츠 여기 이게 지금 휴비츠에서 만든 거 이렇게 우리나라 것도 있고요. 사실은 이 원리가 제가 명칭을 까먹었는데요. 그 저희 레튼스코 긁는 그거랑 거의 비슷해가지고요. 약간 잔달 이미지라고 얘기하는데 반달 이미지를 몇 개 각도에서 분석을 해서 난시까지 이렇게 하는 건데요. 사실 저는 오늘 저기서 굴절률에 대해서는 사실 제 생각으로는 안과에서 사용하는 것보다는 요새 소아과에서 더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소아과에서 검진할 때 다 저걸 들고 와요, 요새요. 비전 스크린이나 저 결과를 들고 와서 문제가 이제 보는 경우가 많고요. 근데 저는 사실 거기서, 근데 제가 제일 궁금한 거는 거기 사시 각도가 나오고, 아까 김영 교수 질문을 줬는데 사시 각도가 나오는데, 사실 사시 각도가 그래서 왜 그 각도가, 간을 왜 사시지 말고 내 사시는 꽤 정확하게 보거든요. 정확하게 보다는
사실 저렇게 어린 애기들 영하 4, 5이 있을 때 각도 측정이 실제로 상당히 어려워서 대략적으로 허시버 같은 걸로 하는데 여기는 각도 1, 2도까지 나오니까 이게 얼마나 정확한지가 좀 궁금하긴 한데요. 뭐 하여튼 그거는 나중에 제가 그 회사에 물어보니까 아까 그 사진 띄워볼래요? 그 휴비츠 회사랑 얘기를 좀 해봤는데 얘네도 이거 거의 같은 원리로 하고 있는데 결국 각막 반사점, 동공이랑 동공 반사점 보고 그 거리를 측정해서 픽셀로 거리를 측정해서 사시각소를 그 계산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 저기 그 동공 옆에 0, 뭐 2도, 1도 써 있는 거 있잖아요. 저걸로 이제 저희가 사시인지를 좀 이게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요. 내 사시는 좀 잘 잡는 것 같더라고, 사실요. 근데 외사시는 아시겠지만 이게 대충 1m 앞에서 저희가 이걸 찍게 되는데 1m니까 대부분 외사시는 눈을 모을 때가 휴전할 때가 많아가지고 가늘 외사시 놓칠 때가 훨씬 많은 것 같고 내사시는 거의 에소포리아보다는 에소트로피아가 많아서 거의 다 잡히는 경우가 많아서 사실 영화 내사시 같은 애기들 저도 경과 관찰할 때는 스팟 비전에 의존할 때가 훨씬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스팟 비전 원리가 그 뭐 반달 크레센트 그걸 보는 건데 예전에 OCT 개발한 사람이 데이비드 후앙인가요? 데이비드 후앙이 핸드폰으로 요거를 측정할 수 있는 걸 개발해가지고 앱으로 만들기도 했었는데요. 정확도가 좀 차이가 나서 그런지 개발하다가 지금은 잘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사실은 이 크레센트 이걸로 그 판단하는 게 핸드폰으로도 좀 이렇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 것 같고 결국 이미징 분석이 제일 기술인 것 같은데요. 그 기술력 차이에 따라서 조금 더 이거 정확도가 차이가 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결론적으로 근데 이게 그렇게 정확하지는 않은 게 같은 애기를 세네 번 찍어보면요 다 다르게 나와요. 심할 때는 2디옵터 차이도 나오기도 하거든요. 특히나 좀 굴절력이 안 좋은 애들이. 그래서 한 번 촬영, 예를 들어, 만일 한 번 촬영했는데 굴절력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시면 한 두세 번 촬영해서 세개 값을 좀 평균 지어서 보시는 게 좀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을 것 같고, 한 번 촬영만으로 그 값을 믿어서 처방하는 것은 조금 좀 위험할 수가 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걸로 비전 스크리너를 이용해서 안녕 처방까지 해주는 거예요? 시야를 안 하고? 사실 시야를, 그러니까 소아과에선 검진용으로 그냥 그 스크린용을 하고요. 안과에서는 그러니까 이걸 믿지 않는 소아안과 선생님들이 상당히 많은데 저는 그래도 아예 못 찍는 것보다는 이걸 찍고 그 다음에 시야를 다시 하는 경우가 더 정확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참고하기에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한동째 그 사이클로펜툴레이트를 넣고 나서 찍는 거죠, 그러면요? 뭐 넣기 전에도 찍고 넣은 후에도 찍고 저희는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시야를 대체하는 건 대체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매뉴얼로 네, 메뉴를 대체하는 건 안 되고 참고로 하실 수 있는 정도요. 근데 아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막 울고 CR 하기 어려운 애들 있잖아요. 걔네들은 사실은 한두 명 정도는 저는 그냥 이 값으로 예전에 한 적도 있고 그냥 경과 관찰하다가 또 바뀌면 다시 하기도 할 수도 있으니까요. 진짜 협조 안 된 애들을 제 생각으론 억지로 벌려서 하는 것보다는 그냥 이게 어느 정도 한 두세 번 했을 때 신빙성 있게 좀 보이면은 그걸로 처방하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이게 얼마였죠? 그 때. 기대 공부하는 분이. 몇 천이요? 1억은 안 됐던 것 같아요. 네. 몇 천? 아, 꽤 비싸네. 있어요? 네. 아니, 뭐, 이렇게 저기 대원가에서도 제 생각에는 영역 검진을 루틴으로 하게 되면은 소아과에서가 아니라 대원가 원장님들도 이거를 갖고 계시면은 좋을 것 같긴 한데 애들이 많진 않아서 그렇긴 하지만 옆에 아니면 인근에 있는 성악과 원장님들하고 연계해가지고 영유아 검진을 우리가 있으니까 해줄 수 있다라고. 근데 아까 임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아과에서 보통 찍고, 그래요. 네, 소아과에서 그냥. 가격이 서울까지 살 정도로 이게 그러면 저렴한가? 이걸 해가지고 비용을 받을 수 있어서 그런가? 서울까지는? 인터넷에는 $7,200
네. 7,200달러. 네. 그러면 3만 원. 그러면은 사는 경우도 있겠네. 소아과에서 3만 원. 네. 좀 특화해가지고 영역 검진을 국가에서 다 이거 지원해주는 시력 검사 같은 거 6번 하는 게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게 국가 검진이면 나라에서 돈을 주는 건데 진료 그렇지 않나? 환자는 저기 돈을 안 되지만 나라에서는 돈이 나오니까 병원에서 검사해가지고 레포트를 해주는 거. 피는 있나요? 네, 저희 리프렉션 테스트 팝업을 해가지고 따로 합니다. 네, 겹쳐서는 못해서 하나만. 하나만. 네. 하나만. 네. 그 비전 스크리너 관련해서 공공연수님들한테 하나만 말씀드리면 저는 제가 진료 중에서 많이 찍긴 하는데 사시 있어서 못 찍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예 아이볼 데비에이션이 좀 심해서 못 찍는 경우는 이게 모노 모드가 있어서 그냥 한 눈씩 가리고 주시하게 정면 주시하게 해서 한 눈씩 찍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모르실까 봐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수시는 평가가 안 되겠네요. 오늘 네, 굴절만. 네. 더블로 리프렉션만 드는 줄 알았으니까 사지각도 되시고 굉장히 기능이 많았구나. 우리 다른 국가 원장님들이 이거 갖고 계신 경우가 의뢰서 같은 거에 네, 로컬 원장님들도 이거 보내주시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뚫고 있는 골절 부동이 심하다든지 아니면 사시가 있다고 보여주시면 실제로 네, 보통 굴절 문제로. 사시각도 측정할 때 이게 좀 부정확한 이유는요. 제가 그걸 얘기를 해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라이트 리플렉스, 동공에 맺힌 라이트 리플렉스랑 동공 마진이랑 저희 계산을 하는데 그게 결국은 이게 지금 2차원적으로 픽셀이 얼마 떨어져 있는지를 계산하는데요. 그거를 각막 곡률로 계산해 7.8 각막 곡률 그걸로 계산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 눈알 곡률은 7.8이 아니라서 그래서 그건 조금 그 공식을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왜냐하면 이 두 기계가 각도가 좀 다르게 나오더라고요. 같은 환자인데 리프렉션은 같게 나오는데 각도는 다르게 나서 왜 그런지 물어봤더니 공식이 좀 차이가 날 수 있다고 해서 사실은 애기들 눈 크기나 뭐 이런 거를 생각해서 곡률 계산한 게 아니라서 사시각도는 그래서 아직까지 어떤 게 더 미달될지를 정확히 아직은 좀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각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연구가 잘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굴절값에 대해서 웬만큼 믿을 수 있다라고 발표가 많이 돼서 그래서 지금 이 회사들도 타겟팅이 안과는 아니고요. 안과 말고 소아과가 더 타겟이더라고요. 마켓 시장 자체가 그 소아과 쪽에 이런 더 안과 의원 시장보다는 소아과 의원의 검진용으로 더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요즘에. 프랑스가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러면은 그 픽세이션 팔로우 말고 만약에 더 추가적으로 외래에서 영유아 검진할 때 시력 검사로 만약에 이제 그 프리스쿨 에이지여서 흡수가 잘 안 되는 경우에 시력을 만약에 평가해 본다 그러면은 뭐 어떤 게 가장 추천이 되시는지 뭐 OKA나 아니면 저희 옛날에 고경 선생님 OKA 많이 노리셨는데 지금도 OKA 쓰시죠? 네. 혹시 뭐 다른 거 혹시 또 외래에서 간단하게 평가할 때 가장 효과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만약에 비전 스크리너가 없을 때. 쓸 때는 아까 그 말씀드린 프리퍼렌셜 루킹 테스트도 도움이 좀 많이 될 것 같긴 한데 그게 어쨌든 좀 정량적으로 시력 측정이 가능한 검사다 보니까
저희 병원에서는 시행하고 있진 않는데 다른 병원에서는 시행하고 있는 병원도 있다고 합니다. 프리퍼런셜 루핑부터는 이 OKN 드럼이 가장 좀 적합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의기시력 검사요. 네, 픽스 앤 팔로우가 안 되는 아이에서 추가적으로 프리스쿨 에이지에서 좀 시행해 볼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냐고 여쭤보셔가지고, 이걸 애기한테 쓰는 거 본 적 있어요? 네, 보지는 못했어요. 제일 교수님 예전에 고명세 쓰던 게 이거 맞죠, 교수님? 맞아요, 맞아요. 네. 구린이 있나요, 교수님? 네, 있습니다. 만들었어요? 어떻게 했어요? 원래 있었더라고요, 교수님. 원래. 3번방 구석에 있습니다. 그러면 홍은희 교수는 이거 애기들 시력 검사 쓰나요? 거의 안 쓰는 것 같습니다. 이거 이정민 선생한테 물으면 이거 언제 제일 많이 써요? 이거 시력이 안 나올 때, 애기들이요? 성인에서도 시력이 안 나올 때 핸드보시 있는지 보려고, 아니면은 꽤 말린거리는 아까 전에 그렇지만 대부분 애기들 시력 검사는 연구용으로 이렇게 많이 하는 거고 사실은 주로 오케이 이런 걸 쓰는 건 저도 임상에서는 잘 못 봤고요. 이거는 멀링거링 할 때 제일 많이 쓰잖아요. 진짜 안 보이는지 이렇게 돌려보더니 이게 튀는지 안 튀는지 그때 많이 하고 아까 강민 교수님 그래서 질문은 주로 이런 보다는 하여튼 애기들 잘 보는지 픽센팔로 보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애들. 네. 네. 이런 거를 실제로 애기들 할 때 하거나 그런 건 저도 한 번도 없어요. 사실. 안경 처방이가 하이퍼로피아랑 마이오피아 네. 좀 다른 거. 네. 어, 안경 처방. 네. 사실 아이에서는 하이퍼로피아가 태어났을 때 처음에는 하이퍼로피아 상태가 많기 때문에 하이퍼로피아에 대한 기준이 조금 더 높다고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사실 마이오피아에 대한 기준도 생각보다 좀 더 높아가지고 그게 저도 중요해서 조금 궁금하긴 했습니다. 또 뭐, 같이 갈수 있는 경우는 우리 나중에 이걸 한번 홍은희 교수님 코멘트 해주실 수 있어요? 혹시 슬라이드 전체 화면으로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시간이 많이 나서 공교수님 혹시 마무리 코멘트 해주실 거 있으면 해주시고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혹시 교수님 질문해 주신 내용 있으셨을까요? 제가 잘 안 들렸습니다. 기준이 그러니까 마이오피아가 좀 더 낮을 때 안경 처방을 해야 되고 네, 원심이 원래 있는 거니까 영양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어차피 커지면서 자라면서 줄어드는 부분이라서 안경 처방이 좀 더 역치가 높은 겁니다. 그 스레스홀드 기준이 하이퍼로피아가 더 숫자가 큰 이유를 말씀하시는 거죠, 교수님? 생각보다 마이너스는 네. 더 마이오피아. 거 아닌가요? 약시 가능성 때문에. 보통 이 정도 마이너스는 영세 1세에서는 24세에서 만약에 마이너스 2.5디옵터 마이오피아면 약시를 저는 잘 생각을 못할 것 같은데 기준은 4세에서 마이너스 2.5 이상의 근시면은 약시 가능성이 있다고 좀 보는 거잖아요. 그걸. 아이소어메트로피아에서 마이오피아가 한쪽이 2.5가 있고 그 뜻이면 또 같아요. 근데 저도 사실 이제 시력 검사가 되는 나이면 사실 저 기준만 가지고 처방을 하지는 않으니까요. 보통 시력이 괜찮으면 저 정도 디옵터에서 안경을 루틴으로 처방하지는 않습니다. 규정이 되면은
저 정도 2.5는 안 해도 되나요? 그러면 안경 처방. 네, 근데 사실 이제 어느 병원에 따라서는 이제 그냥 디옵터 기준으로 무조건 뭐 안경을 권유하시는 경우도 있으신 것 같기는 하고 약간 성향 차이가 있으실 것 같긴 한데 교정 시력 괜찮고 팔로업을 좀 클로즈하게 하면 문제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전에 비슷한 질문을 황정문 교수님께 드렸었거든요. 근데 이제 애들이 주로 보는 그 거리 자체가 이어가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 마이너스 2.5 디옵터라 하더라도 애들은 이제 이어를 많이 보니까 거기에서 시력 발달하는데 문제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주로 이제 본다는 거리 자체가 이어가 많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거 하는 이유가 애들 시력 발달을 도모하기 위함인데 주로 생활하는 거리 자체가 좀 니어를 많이 보는 애들이라 그렇 처방을 안 한다 하더라도 니어를 많이 보는 애들이라 시력 발달에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저도 약간 하이퍼오피아가 더 병적으로 그래도 소아라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김명 교수는 마이오피아가 하이퍼로피아 1디오파가 높은 거 그걸 얘기한 거예요. 네, 더 낮은 하이퍼로피아가 약시가 좀 더 흔하게 생겨서 그래서 1디오파 차이가 나는 것 같고요. 사실은 저거는 그냥 권장 기준이고요. 아까 홍희 교수 얘기한 것처럼 교정 시력 보는 것도 중요한데 사실 4살 이상이면 교정 시력 보는 게 어렵진 않을 것 같아서 교정 검사가 여기서 사실은 저거보다는 뭐 저것도 중요하지만 밑에 언아이소메트리 부등실 때에서 수치가 더 중요한 것 같은데요. 보시면 하이퍼로피아는 1.5밖에 차이가 안 나도 안경처방 꼭 하라고 돼 있어서 사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아기들에서 마이오피아 양쪽에 차이 나는 것보다는 원시가 더 차이 날 때 더 심한 원신 쪽이 약시 생기는 게 더 많기 때문에 하여튼 원시에 대해서 차이가 많이 나면은 안경 처방전을 웬만하면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더 없으시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